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공동뱅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자취를 처음 시작했던 방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지역의 자취방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군 생활을 할 당시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파주 일대를 많이 돌아다녔고 이런저런 소식을 접했던 것 중에 가장 귀에 확 들어올 만했던 것은 아무래도 2007년에 파주에 지어진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대학 공부에 뜻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입대를 선택한 저로서는 전역을 한 뒤 먹고 살만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제게 한 줄기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년휴가를 나가기 전에 친했던 간부님께 부탁하여 전화로 입사 지원을 한 뒤 바로 면접을 진행했고 바로 입사날을 확정 지을 수 있었죠. 군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근무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아무래도 이미 좋은 방은 대부분 나간 뒤였던 터라 근무지에서 조금 떨어진, 좋게 말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며 나쁘게 말하면 시골 오지 깡촌이나 다름없었던 나카리 쪽에서 싼 가격에 나온 매물을 바로 계약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잡은 방에서 근무지까지 거리는 자전거로 20분에서 30분 사이의 거리라 출퇴근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으니 나름 만족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계약한 방은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TV까지 풀옵션으로 완비된 곳이었고 외관은 비록 낡아 보이기는 했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전부 해놨던 덕분인지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곳이었죠. 물론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수도관이 터지거나 전기가 가끔씩 혼자 나가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 정도였으나 그따위와는 전혀 아예 다른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일주일 정도 살고 나서 알게 됐었던 게 흠이었다 할까요? 처음 사흘에서 나흘 정도 지낼 때 퇴근하고 씻고 나면 정말 할 게 더럽게 없는 주변 환경 덕분에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을 한참 자다가 보면 이게 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옆방이나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도통 모를 정도로 작게 무언가 도구를 사용해서 나무장판을 내려찍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피차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게 나뿐이겠나 하며 무시로 일관하며 지내던 중 취업을 한 뒤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 바로 다음 날이라 인천에 가면 친구들하고 뭘 해야 하나 하며 잔뜩 들뜬 기분을 안고 잠에 빠져든지 몇 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처음 산화할 동안은 작게 들리던 그 벽을 내려찍는 소음이 그날따라 한 5데시벨은 더 크게 들려오다가 급기야는 제 바로 머리맡에서 들리길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대놓고 이 지랄이야? 싶어서 잔뜩 열받은 상태로 일어나 옆방이던 윗집이던 따지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는데 설마 이게 가위인가 싶었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순간 확 저를 덮치면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입 역시 자물쇠나 봉인지를 채운 것 마냥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맡에서 들려오던 그 소음은 조금씩 그 템포와 데시벨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운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걸 처음 봤던 그때 그 순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찢어져서 해진 추리닝 같은 걸 걸친 어떤 남자가 제가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서 장도리를 들고 못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버렸거든요. 무슨 사각형으로 짜여진 나무 원목을 하나하나 못질을 해가며 붙이고 있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누가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관짝을 짜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단 가위에 눌렸고 하니 제 바로 옆에서 관짝을 짜는 그 남자는 함흥차사가 와도 이건 귀신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계속 관을 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은 정말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구의 관을 짜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들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서 다시 잠에 든 건지 창가로 햇살이 비춰지면서 자연스레 눈을 떠보니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교대 근무로 컨베이어를 돌리는 일도 아니고 사무직과 재고관리 일을 병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벼랑간 가위에 눌리고 별 희한한 관을 짜는 남자 귀신까지 봐버린 건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 안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주말 동안 고향에서 쉰 다음 일요일 저녁에 돌아와 저물어 가는 주말을 아쉬워하며 맥주캔을 들이킨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가위에 눌리고 말았죠. 잠에 들기 전에 음주를 했던 탓인지 새벽녘 늦음하게 몰려오는 갈증에 잠에서 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게 참 묘한 게 일으켜지던 상체가 고스란히 다시 침대로 눕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몰려오는 그 엿같은 느낌, 바닥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과 동시에 저는 가위에 눌렸고 또다시 그 못질을 하는 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가위라는 게 한 번은 눌려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 그 이상은 정말 정신력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참 관을 짜며 못질을 하던 그 남자는 이제는 마감 작업을 하는 건지 누가 봐도 니스통에 브러쉬를 담갔다가 빼서 여유로운 콧노래를 불러가며 관에 니스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또라이인가 싶기도 하고 당장 잠을 못 자면 안 그래도 월요일이라 피로감이 배로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와 그로 인한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진 저는 어떻게든 가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고 결국 왼쪽 새끼발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여지며 가위에서 풀려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남자와 관짝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선임이던 후임이던 꼭 한두 명씩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본 바로는 보통 가위에서 풀리면 눈앞에서 벌어지던 믿기 힘든 현상이 TV를 끈 것 마냥 휙 하고 사라진다더라 라는 결말에 도달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 거지? 그쯤 되니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저는 덜덜 떨리는 입을 간신히 열고서는 당신 누군데 남의 방 한가운데서 관짝을 짜고 있어? 하면서 온갖 분노와 짜증이 가득 실린 비아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갑자기 획 하고 몸을 돌려서 저를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게 이죽거리고 있는데 이야, 살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본 일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강동원, 현빈, 원빈, 송승헌,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을 100트럭을 갖다 붙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강림한 대천사가 아닐까 싶었죠. 뭐 이건 별개로 그 남자는 이죽거리는 얼굴로 팔을 번쩍 들더니 장도리로 그냥 제 머리를 찍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시계를 보며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는 콜택시를 잡아타서 겨우 지각을 면할 수 있었고요. 퇴근길에 낙하 IC로 빠지는 대리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진짜 그 방에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한번 건물 주인한테 물어봐라 왜 그런 건지라는 시덥잖은 말만 하셨죠. 그래,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어차피 물어본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물어보자 하며 현관을 열고 들어가던 중 때마침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옆 건물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아, 옆 건물에 사는 분 오늘 처음 보네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반년 됐는데 가끔 밤에 나와서 한 대씩 물고 보면 불 켜진 방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 한참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독을 풀어야 할 시간대인 저녁 시간에 불이 켜진 방은 제가 살고 있는 방뿐이라는 말이었고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옆동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구름과자를 연이어 먹어가며 차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또 사귀다가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동 안에 그 많은 방들 중 나 하나만 입주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며 아주 도베르만의 빙의에서 물어뜯듯이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몰루였습니다. 어차피 무보증이라 묶여있거나 약점 잡힐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까짓 방이야 옮기면 그만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낙하리 인근엔 무보증 원룸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보증금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집주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장 한 달치 봉급도 받지 못한 집주인이 키우는 황구보다 못한 처지에 감히 방을 옮길 수 있다는 희망 따위는 가질 수가 없었죠. 결국 첫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천상계의 미모를 가진 남자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완성한 관짝에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이 선택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려가며 저를 관짝에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그 남자와 일기토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던 저는 일을 하던 도중 빈혈로 쓰러지고 말았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준 사수에게 그동안 그 방에서 겪은 일을 전부 토해내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제가 사는 곳에 대해 몇 번 물어보시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야, 네가 전에 살았던 그 방이 낙하리 거기라고 했었냐?" 하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으면서 병가를 내줄 테니 더 쉬고 오라길래, 아니라고, 그 방에 있다간 언제 관짝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제발 병가 주지 말라고 애걸복걸해가며 결국 금촌 어딘가에 있었을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낸 뒤 출근을 했더니만 사수가 자기 입사 동기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방, 아니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살고 있던 방이 있었던 그 건물에서 당시 시점으로 거의 2년 전쯤이었던가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방치된 지 너무 오래돼서 거의 다 부패가 진행된 백골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목수일을 하던 사람으로 신원이 밝혀졌고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면서 그 사건은 별탈 없이 일단락이 된 듯 했지만, 그날 이후로 거의 하루 걸러 하루꼴로 웬 남자가 방 한복판에서 관을 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전부 퇴실을 했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던 사수의 입사 동기분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와 한밤중에 일기토를 벌여가며 겨우 생존한 상태로 도망치듯이 그 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려고 해도 있는 사람도 떨어진다며 집주인이 결사반대를 하는 동에 아무도 그 남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었나? 여하튼 방법은 그냥 나와라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달차를 불렀고, 얼마 안 되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짐칸에 실은 뒤 집주인에게 쌍뻑효를 날리며 만약에 나한테 해코지하며 이 건물에서 있었던 일 전부 퍼뜨릴 거라고 반협박을 하고 그날로 그 거지 같은 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사수가 살고 있던 방에 얹혀 살다가 첫 달 월급을 받고 근무지 근처에 나온 좋은 방으로 이사를 했었죠. 지금쯤이면 그 동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른 걸 지었으려나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참, 저도 자취생활을 4년 가까이 하면서 한 3번 정도 방을 옮겼었습니다만 한 번도 하자가 있거나 귀신이 나오는 방에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방이, 그런 모든 방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입주를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정보를 더 모은 뒤에 결정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